국민의 한동훈 대표는요, SNS 통해서 장애 집회를 강행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지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 반성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서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께 여쭤봐야겠네요. 저 내용들 또 지금 발언들 또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글쎄 뭐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3주 전부터 민주당이 지금 장외로 나온 이유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국민께 설명드리고자 이 장외 집회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마치 이 장애 집회가 이재명 대표 개인 한 사람을 위한 방탄용 집회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주장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오늘 함께 참여하고 있는 지난주에도 함께 참여했던 야5당 민주당을 제외하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이 정당들도 이재명 대표를 위해 방탄에 동원된 정당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옆집에 우한이 났다고 본인 집에 난 어떤 중병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게 될 리가 없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고 또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대한 문제로 별도로 짚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를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는 부분들이 생길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려면요 일단 저기서 포기하지 말자. 근데 뭘 포기하지 말자는 게 애매해요. 포기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말이죠. 앞으로 현실에서 두 번의 재판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가지고 재판에서 나를 변호할 수 있고 내가 그런 재판 투쟁을 통해서 반드시 살아올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두해서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살인당한 것이다 이런 시인은 하지 말아달라. 최소 그런 얘기는 본인들 지지자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진욱 대변인의 얘기는 저는 저 일리가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막 섞여 있는 거예요. 본인 재판 불복을 사실상 선동하면서 거기에 또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또 그 증오 감정을 또 선동하면서 이런 게 지금 섞여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부터 교통 정리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차 교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글쎄 이제 겉으로는 이제 탄핵 얘기를 하지만 결론 자기 재판과 연결된 것까지 섞여 있다. 그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니다 사실 민주당은 이번 주 집회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성격이 혼합된 집회가 될 것이라고 애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이 지금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서 설사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한 100만 원이 조금 초과하는 그렇다고 한다면 항소심이나 이런 상급심에서 충분히 감형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 충분히 방어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1심 재판 결과는 진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지금 이 징역 1년의 집행유예가 나왔잖아요. 이거 자체가 사실 뒤집기가 힘들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 조급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사실 야구로 따지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콜드게임으로 끝낼 수 있는 이 경기인데 어떻게 보면 자신이 주전투수가 지금 게임의 룰을 위반했다 해서 KBO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선수 퇴출을 지금 명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 자체는 게임 자체가 완전히 어그러지는 상황이니까 상당히 나름대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정치적인 약간의 멘붕의 상태 이런 부분들이 이 지금 이 같이 이렇게 혼재하면서 아마 집회의 성격 자체가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것이 과연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이 공격의 그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헷갈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이게 여기 지금 모여 있는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우리의 선수를 보호해야만 이 게임이 계속 유지될 수 있고 그래야 승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이 상황을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다른 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것이 어떤 성격인지를 아마 나름대로는 판단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거를 뭉뚱그려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밖에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장한 바가 뭐냐라고 다시 한번 되물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송영근 변호사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저러한 모임, 저러한 행동, 이제 뭐 다음 주에도 이제 계속한다는 얘기가 있고 또 이제 재판이 또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진짜 뭐라 그럴까요? 좀 사법부에 대한 압박 뭐 이런 것들을 원해서 이렇게 행동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어떻게 봐야 그런 됩니까? 것들을 계속 노골적으로 의도하고 있죠. 어제만 해도 그 선고 당일에 더민주혁신회의가 서초동 법원 코앞에서 집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네. 노골적인 사법부에 대한 압박의 의도가 없다고 볼 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 오늘도 이재명 대표가 저 자리에 올라와서 뭐라고 합니까? 예. 겉으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뭐 이런 걸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만 여러분이 있기에 결코 죽지 않는다. 뭐 이재명도 죽지 않고 민주주의도 죽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뭐 댓글 달아달라, 문자 하나라도 보내라, 뭐 전화 한 통이라도 해라. 그것은 결국 법원을 압박하는 여론을 조성해달라는 얘기의 다른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유리할지는 정말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깊은 숙고가 필요합니다. 자, 25일에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있는데요. 그 선고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실형이 선고됐을 때 법정 구속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국회에서 통과됐던 체포 동의안이 있기 때문에 법정 구속하는데 별도의 국회 동의를 다시 요하지 않는다는 법률가들의 견해도 있어요. 야, 그런 점에서 예. 정말로 이것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도 잘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는요 이런 날선 반응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직접 화면을 좀 보시면요, 법치 사망의 날이다. 그다음에 판사의 일탈에 불과하다. 공정을 벗어났다. 이런 지금 이야기들 지적들 하고 있는 일개 판사의 일탈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어요. 김진욱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저런 반응은 글쎄요, 판사가 사법부가 독립돼서 낸 판결에 대해서 저렇게 평가하는 것은 글쎄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좀 다소 좀 격양되어 있는 반응들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기대했던 유죄는 뭐 우리 민주당에서까지 같이 기대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제 상당히 뜻밖의 상황을 맞이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사실 이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조금 좀 다른 판결이 있지 않았는가. 원래 공직선거법이라는 것이 당선을 목적으로 할 때 그 위법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당선된 사람들에 대한 이 사후적 평가 부분,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사실 기본적인 법리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선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당시 선거 운동 기간 중에 했던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장모가 남들에게 10원 한 장 손에 끼친 적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통해서 4천만 원이라는 그 손실만 있었지 이익을 단 하나도 본 것이 없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결과들을 보면 사실 김건희 여사에게 뭐 수십억 원에 이르는 이익이 생겼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든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얘기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시 윤석열 후보의 얘기도 같은 조건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법의 형평성이 하나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너무 이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그 제약하는 것이 과연 앞으로 이 선거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해볼 필요도 있다. 어떤 그런 부분들도 한 번은 평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어쨌든 뭐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도 지금 어제 상황에서는 좀 격양된 반응들이 나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송영훈 대변인. 저는 표현의 자유를 말씀하시는 부분에 매우 동의하기 어려운 게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할 그런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그 아주 중요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전 국민이 보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를 한다든가, 또 많은 시청자들이 보는 방송을 통해서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 이런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 밖에 있는 것이죠.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운동선수가 올림픽 경기에서 약물 복용해서 메달 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벤 존슨이 88 서울올림픽에서 칼리스보다 0.1초 이상 앞섰지만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복용했기 때문에 메달 박탈당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해서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 엄격하게 단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거법의 취지에 맞는 것이죠. 그 단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법이 권위를 갖는 이유는 그 법이 누구에게나 형평성이 있게 적용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예. 지난 대선 이후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모습은 그 승자에게는 무한히 관대하고 패자에게는 너무나 이 가혹한 모습으로 법이 지금 잣대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승자에게는 무한히 관대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다라는 멘트에 대해서 그 말씀은 제가 이해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선거가 나온 이 상태에서의 지금 대응 요거를 지금 논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올리고요. 이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야의 반응이 좀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민주당 아까 김진욱 대변인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민주당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거 요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의 반응은 모두가 격앙되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판결이다. 이에 맞서서 강력하게 단일 대우로 나설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전원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정정말살, 조작수사, 정치검찰 해체하라! 자, 지금 언급된 것 중에서 정치 탄압이다, 조작 수사다, 불공정 선거다 이렇게 그 재판부를 수사도 문제지만 저 재판부까지 비판하는 상황, 이걸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런데 이제까지 이제 검사 독재 정권 그렇게 비판을 해왔는데 예. 그럼 이제 법원에서 어제 판결 내린 거 같잖아요. 법원은 뭐 검찰의 공소 사실을 나름대로 본인 판사의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이제 예. 판단을 한 건데 네네. 민주당의 프레임이 그럼 망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 이제 검찰 독재 정권에서 뭐라고 할 겁니까? 예, 판사까지 거기에 야합을 했다? 기껏해 이제 그 정도 논리빨 말고는 없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정치적인 보복 판결이다. 정치 보복 수사다 하다가 이제는 정치 보복 판결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 신문을 통해서 다 밝혀졌지만 어제 그 판결을 내린 한성진 부장판사는 네.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입니다. 근데 그분이 무슨 정치적 보복을 이재명 대표에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예. 거기서 말문이 딱 막혀버리는 거죠. 알겠습니다.